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10월 25일 화요일이고요. 어제 설악산에 눈 온 거 보셨습니까? 네, 제법 많이 왔더라고요. 제법 많이 왔더라고요. 17년 만에 10월에 대설특보가 내렸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아침이 더 쌀쌀한 것 같은데 날씨부터 알아보고 가죠. 박소영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어제 강원 산지에는 올가을 첫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설악산 중청대피소 근처에는 눈이 12cm나 쌓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쌀쌀한 날씨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질 텐데요. 출근길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네, 요즘 날씨 정말 종잡을 수 없는데요. 오늘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쌀쌀하겠습니다. 다만 낮에는 기온이 좀 올라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텐데요.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까지는 동해안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오늘 중부 내륙과 경북 북부 내륙, 전북 동부를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이 있는데요. 농작물 냉해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동해안과 제주에는 순간풍속 초속 15m에 달하는 강풍이 불겠고 동해안 지역에서는 높은 너울이 밀려올 수 있어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6.2도, 대전은 2.8도, 부산은 10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17도, 광주와 대구, 부산은 18도가 예상되는데요.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져서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요즘 단풍 구경을 위해서 등산 가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밤사이 서리가 내렸거나 눈이 얼어서 길이 미끄러운 곳이 많습니다. 안전을 위해 방한용품과 장비를 철저히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 인도에 외제차 버리고 잠적한 운전자입니다. 대낮 인도로 돌진한 뒤에요. 자신의 외제차를 버리고 도주했던 운전자가 검거돼서 경찰에서 수사 계속 중이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경찰은 해당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면밀히 살피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광주 서부경찰서는 어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30대 초반 A씨를 입건해서 수사 중입니다. 이 A씨는 지난 21일 정오쯤에 이 광주 서부교육지원청 앞에 있는 인도 울타리를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은 직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단순한 사고였다면 분명 신고를 했을 텐데 도주까지 했단 말이죠. 음주운전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음주 측정은 이뤄졌나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직후에 지구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요. 이미 이 A씨 현장을 이탈해서 도주해버린 상태라서 음주 측정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해당 차량을 견인한 뒤에 이 차량 등록 정보를 이용해서 이 해당 운전자의 신상을 특정했지만 이미 핸드폰도 꺼둔 상태였죠. 이 A씨가 집에도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라서 경찰은 이 해당 운전자를 검거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A씨가 사고 발생 후 34시간이 지난 후에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서 나는 음주운전이 아니라 졸음운전을 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A씨는 사고 이후에 오랜 시간이 흘러서 34시간이 흘러서 경찰서에 출두한 만큼 사실상 음주 측정은 불가능한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음주운전의 심증은 간다. 그런데 음주 측정이 되지 않은 상태다. 네. 그러면 음주운전이라는 걸 어떻게 입증할 수 있습니까? 사실 이 대낮에 자신의 차를 버리고 도주했다. 경찰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인들도 쉽게 음주운전한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들죠. 경찰도 이 해당 음주운전 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 해당 피의자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하고 있는데 음주 측정이 일어나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음주 측정, 음주운전 여부를 밝혀내는 게요. 근데 우리 사안처럼 음주 측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요. 이날, 이 사건 날, 이 A씨의 행적을 따라서 CCTV를 확인해 볼 수 있고
있고요. 또 A 씨 차량 안에 있는 블랙박스를 통해서 운전을 했을 때의 상황을 파악해 볼 수 있고 뿐만 아니라 A 씨가 이 사건 전후로 결제한 카드 결제 내역을 통해서 혹시나 술집이나 음식점에서 결제 내역이 있었다고 하면 음식점에 가서 CCTV를 확인해 보면 주류를 이렇게 섭취한 그런 부분이 확인될 수도 있고요. 또 음주 결제 내역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A 씨가 음주운전했는지 여부를 정황적으로 간접적으로 밝혀낼 수 있는데요.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밝혀보겠다, 증거를 좀 확보해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해당 차량의 블랙박스나 영수증은 사실은 그 운전자 개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영장이나 이 A 씨가 이미 제출하지 않는 한 함부로 강제로 가져오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실제로도 이 부분이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는데 2019년 2월 서울 동부지법에서는 뺑소니 사고를 낸 뒤에 경찰서에 견인돼서 온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적법한 압수수색 영장에 의거하거나 아니면 운전자가 이미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면 해당 블랙박스나 영수증 등을 수사에 아니면 그 재판에 관련된 증거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에서 경찰은 이 영수증이나 블랙박스 부분이 수사에 필요한 증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해당 운전자로부터 이미 제출받을 계획이다라고 밝혔고요. 현재는 1차 진술서만이 작성된 상태인데 조만간 이제 정식으로 출석 요구를 해서 사고 경위에 대해서 면밀히 살피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음주운전에 대해서 이 해당 운전자에 대한 의심은 가능하지만 정황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사고 경위 관련해서 정확하고 면밀하게 한번 조사를 해보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단 A 씨는 졸음운전만 주장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이게 이제 음주운전이 입증이 돼요. 네. 그래서 음주운전 혐의까지 돼요. 네. 그러면 어떻게 처벌받습니까? 말씀 주신 대로 지금 A 씨에 대해서는 사실 음주운전 혐의까지는 적용이 되고 있지 않잖아요. A 씨가 현재 받고 있는 혐의는요. 도로교통법 위반상의 사고 미조치 혐의만 받고 있습니다. 이 관련법, 이 도로교통법 54조를 보면요. 주행 중에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이 교통사고 사실을 경찰에 알려야 하고 또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전혀 제공하지 않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사고 미조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벌 형량은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근데 말씀 주신 대로 음주운전 상태에서 만약 이 사고 미조치 이런 혐의까지 받는다라고 하면 형량은 더욱더 높아지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 해당 피의자가 2회 이상의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음주운전만으로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이 상황에서 만약에 현장까지 이탈했다, 사고 미조치까지 더해진다라고 하면 가중처벌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음주운전 상황이 되면 우리가 한간에 하는 소리가 그냥 불지 말고 튀어. 네. 뭐 이런다고요. 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어디 가가지고 얼른 술을 마셔버려. 그러니까 내가 이게 속상해서 가서 마셨다. 그러니까 그 뒤에 마신 거다. 네. 이런 식으로 해라 해서 몇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네. 요걸 치밀하게 음주운전에 대한 확인이나 어떤 그 수사 기법 네.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요런 얘기 나오지 않도록만. 네. 그렇습니다. 음주운전 하면 안 되죠.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는요. 마약에 취해 모친을 폭행한 아들 구속입니다. 마약 뉴스가 계속해서 지금 보도되고 있는데요. 마약을 투약한 뒤에 어머니를 때린 혐의로 이 40대 남성이 구속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어제 경찰에 따르면 서울 해와경찰서는 A 씨를 존속 폭행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사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A 씨는 21일 서울 종로구 자택에서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범행에 앞서 필로폰 등으로 추정되는 이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까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약 투약 의심에 거기다 어머니 폭행까지 굉장히 심각한 사건인데요. 처음 폭행 직고로 접수가 된 이후에 네. 마약 투약을 의심하게 된 배경도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폭행을 당한 다음에요. 아들에 대해서 신고를 합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두를 해보니까
그 A씨 남성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주사기가 발견된 거죠. 그러면서 마약 혐의가 있을 수 있다라고 경찰은 의심하게 된 거고요. 범행 당시 A씨는 괴성을 지르고 이 모친에게 폭언과 밀치는 등의 폭행을 행사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후 이 A씨에 대해서 마약 혐의 의심한 경찰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시행했고요. 이 A씨에 대해서 양성 반응이 나왔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어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했습니다. 연일 마약 범죄 사건이 끊임이 없는데 이번 사건은 어머니가 폭행 때문에 신고를 했는데 거기서 아들이 마약이 나온 거잖아요. 네. 근데 부모가 아이의 마약 때문에 직접 신고한 경우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오죽했으면 자신의 자녀를 마약 혐의로 스스로 신고까지 했을까요? 이 사건을 좀 살펴보면요. 이 필로폰 등 이 마약을 상습 투약한 남성이 어머니의 신고로 결국 입건이 돼서 결국 법정 구속된, 그러니까 징역형을 살게 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해당 사건 피고인 B 씨는요, 지난 2021년 9월 6일 인천의 한 도로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과 이 3일 뒤에 한 지하 창고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당시 어머니의 신고로 범행이 발각돼서 결국 검거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B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요.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서 이미 동종범죄로 3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본건 범행에 이르는 부분은 불리한 양형 요소로 설치를 하면서요. 다만 피고인이 본건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마약 때문에 어머니가 자식을 신고하면서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셨겠습니까? 네. 마약이 너무 우리 사회 곳곳에 깊숙이 들어와요. 이거 네. 큰일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는요. 비대면 적금 계좌를 사용한 중고거래 사기입니다. 이 비대면 적금 계좌를 악용을 해서요. 인터넷 물품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검거돼서 구속이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어제 경남 양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 등 6명을 검거했고 그중 3명을 구속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지난 8월부터 9월 초순까지 약 한 달간의 시간 동안 90여 개의 적금 계좌와 30여 개의 선불 유심을 악용해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에서 스마트폰, 공영 티켓, 캠핑 장비 등 각종 물품을 판매하겠다라고 속여서요. 무려 2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9,1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한 달이라는 단기간 내 피해자만 200여 명. 이렇게 짧은 시간 피해가 커진 이유가 방금 말씀 주신 이 비대면 적금 계좌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사건인지 한번 또 정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사람들이 참 치밀한 게요. 한 사람 명의로 다수의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비대면 적금 계좌라는 점을 악용을 했습니다. 허위의 판매글을 올린 다음에 자신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적금 계좌로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기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이 계좌를 해지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새롭게 적금 계좌를 다시 한 번 더 받은 다음에 이 새로운 계좌로 또다시 돈을 받는 이런 식의 형태로 계속해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한 달간 범행에 사용된 적금 계좌만 9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들은 이 유심 39개를 구입해서 전화번호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피해 신고나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왔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사기 수법이 아주 치밀한데 어떻게 검거할 수 있었습니까? 경찰이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들이 텔레그램 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범행을 모의해왔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총책 A씨의 설계에 따라서요. 계좌 명의자, 중간 관리책, 또 전문 실행력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해서 역할을 실행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참 치밀한 게 수사 과정에서 단순 계좌 명의자가 자신이 경찰에 딱 자진 출두해서 내 단독 범행이다 이렇게 밝혀서 수사에 혼선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단기간 내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건 단독 범행이 아니라 공범이 있을 것이라고 의심을 해서 계속해서 수사를 벌여갔고요. 뿐만 아니라 이 해당 사건과 유사한 수법을 사용한 다른 사건들을 추적을 해가지고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 상태였던 3명을 이제 면밀히 조사해서 이들을 토대로 총책과 또 중간관리책까지 추적해서 구속하는 이런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네,
비대면 적금 계좌가 이런 범죄, 사기에 활용될 수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럼 뭔가 조치가 좀 취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경찰은요, 이러한 비대면 적금 계좌 개설, 무제한으로 이렇게 양성할 수 있고 만들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문제점을 딱 착안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경찰청에 건의를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금융당국과 이 제도 개선에 관련한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 경찰은요, 이 인터넷상 이런 중고거래 사기나 물품거래 사기 등 온라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세보다 너무 저렴한 판매글이 올라오거나 전국적으로 품귀 현상이 있는데 우리는 물량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요. 이런 글을 접하실 때는 반드시 시청자 여러분도 뭔가 이상하다, 사기 아니야 라고 의심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만드는 그런 사이트까지도 이용을 해요. 네. 따라서 해당 URL 부분 또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서 이런 사기 수법에 속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 사기 수법이 너무 이게 다양해지고 고도화 되니까요. 네. 참 불안합니다. 자, 오늘 모닝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선한 가을을 맞아서 캠핑 떠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캠핑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직접 해먹는 요리일 텐데요.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면서 맛있고 또 영양까지 챙길 수 있는 캠핑 요리 준비했습니다. 함께 떠나보시죠. 오늘 날씨 너무 좋다. 구름도 찾아봐. 이쁜 구름을. 다 왔다. 도착했습니다. 바람 따라 풍경 따라 도착한 이곳은 서울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만날 수 있는 캠핑장입니다. 이근용 장원순 부부도 오늘은 여기에 자리를 펴니다. 여보가 저 가벼운 거 들어요. 가벼운 거 끌고 가요. 이게 가벼운 거야? 그렇구나. 역시 캠핑은 낭만만 있는 건 아니네요. 힘든데 잠깐 힘들고 금방 까먹어요, 힘든 거를. 며칠 있으면 또 오고 싶고 한 달 있으면 오고 싶고 그 텀 주기가 점점 짧아지는 것 같아요. 햇살도 맞춰주고 3, 4, 5번. 전국 어디든 집 내려놓는 곳이 내 집이라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녹록지 않답니다. 땀이 이렇게 뻘뻘 안 되는데 나오시는 이유가 있어요? 요 땀 식히고 다 세팅한 다음에 마시는 커피 한 잔이 치료약이에요, 이제. 벌써 20년 차 캠핑 부부. 텐트도 금방 모양을 갖춰갑니다. 오늘의 우리 집을 소개합니다. 부부의 오붓한 시간을 책임질 원목 테이블과 배를 채워줄 든든한 아이스박스, 찬바람까지 막아주는 텐트 완성이 됐네요. 이제 진짜 캠핑의 낭만을 즐겨볼까요? 준비물은 커피 한 잔과 고구마면 됩니다. 부부가 이 캠핑장을 선택한 진짜 이유가 있다는데요. 바로 잔디밭 너머에 펼쳐진 이 내가 때문이랍니다. 자연 속으로 들어오는 것, 이게 캠핑이죠. 아우, 잘 쪄졌다. 이런 데서 먹으면 뭐든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커피만 더. 고구마가 이것저것 잘 어울리네. 와인에도 잘 어울리잖아. 캠핑의 또 다른 묘미. 바로 직접 요리해서 먹는 재미겠죠. 요즘 날씨에도 딱 맞는 요리 같아요. 양파가 보관도 쉽고 가지고 다니기도 편해서 캠핑할 때 많이들 들고 다니세요. 근데 원래 이렇게 기름기 있는 것도 양파나 이런 샐러드랑 이런 거 같이 해서 먹으면 맛있죠? 지방으로 안 간대. 그러니까 뭐든지 맛있게 먹으면 살이 안 쪄요. 캠핑할 때는 모든 요리를 담당한다는 남편 근용 씨. 그가 선택한 캠핑 요리는 양파 소스를 곁들인 치킨 텐더 양파 샐러드입니다. 양파에 함유된 퀘르세틴은 혈관 내 지방을 분해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는데요. 양파 식감도 엄청 좋아. 고소한. 양파가 달아, 많이 달아. 아니 고소하기도 해. 신기하다.
기름이랑 만나서 미팅해서. 그거 다 먹고 가고 싶다. 다른 거 또 할 줄 알잖아. 없어 할수 없어. 있을 거라 못해. 못해 진짜 못해? 못해. 그럼 내가 해줄게. 당신? 내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선생님을 한 분 모셨어. 뭐? 선생님 도와주세요. 부부의 캠핑 요리를 도와줄 오희선 요리 연구가입니다. 이 양파 가지고 좀 쉽게 만드실 수 있는 캠핑 요리 알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양파 속 혹시 사보셨을까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캠핑 요리에 대한 열정 하나만큼은 누구에게도 질 수 없다. 열정. 고구마랑 간단하게 그냥 양파 조금 다져서 넣고 치즈랑 마요네즈 이런 거 넣어서 한번 부드럽게 해볼까 봐요. 채우실 건데 그럼 하나씩 채울까요? 속을 왜 다 파내나 싶었더니 양파가 작은 그릇이 됐네요. 치즈 넣으면 늘어나고 또 맛있잖아요. 간도 더 되고. 그래서 이제 양파를 여기 잘 꽝꽝 숨겨주시면 돼요. 이 쿠킹 호일이 바로 오븐 역할을 해준답니다. 양파도 이렇게 넣으시면 잘 될 것 같아요. 됐습니다. 불세기에 다르지만 5분 정도만 구워주시면 초간단으로 요리하실 수 있어요. 다 됐을 것 같아. 잘 된 것 같아요. 오래 익힐 필요가 없어서 캠핑 요리에 정말 잘 어울리는 요리입니다. 수분 봐. 와, 맛있다. 이게 양파의 수분이 재료를 촉촉히 적셔주는 양파 통구이. 언제나 요리의 조연으로 활약했던 양파가 캠핑장에서는 이렇게나 맛있는 주인공이 돼버립니다. 비주얼부터 영양까지 뭐 하나 나무랄 데가 없죠잉? 또 다른 재료는 뭐 있나 한번 보고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그냥 집에 있는 거 다 털어왔어요. 와, 이거면은 충분한데요? 다른 채소들도 좀 있고, 그리고 이 토마토 소스는 왜 갖고 다니세요? 저희 스파게티. 아, 스파게티. 미소가 의미심장한데요. 볶기 편하게만 썰어서 준비하시면 돼요. 그리고 베이컨은 이거 넣으면 또 간도 맞고, 양파는 원래 볶을수록 맛있잖아요. 그래서 달달 볶아서 준비해 볼게요. 여기다가 토마토 소스를 부으면 영락없는 토마토 스파게티 아니인가요? 증발 안 되게 뚜껑도 한번 덮어놓고. 네. 뚜껑을 덮는다? 아니 스파게티는 아닌가요? 에? 뭉근히 계속 끓여놓으시면 수분이 계속 뽀글뽀글 올라오면서 간도 좀 맞춰지고 스튜처럼 드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수분이 물이 많이 생겼어요. 반짝 올라와서 이렇게 아 정말 국같이 됐네. 이게 덮어놓으니까 수분이 이제 안 날아가고 푹 익었거든요. 이렇게 완성된 토마토 스튜는 취향에 따라 다양한 음식과 곁들여 먹어도 잘 어울린답니다. 이날은 면과 토마토 스튜가 만났네요. 몸을 따뜻하게 녹여줄 토마토 스튜. 요리하기도 간편해서 가을 캠핑에서 딱 어울리는 요리입니다. 요리하는 재미가 끝났다면 맛보는 재미가 시작될 타이밍입니다. 면이랑도 너무 잘 어울려요. 갑자기 넣은 건데 달달한 양파와 고소한 치즈가 만난 양파 통구이도 맛을 봐야겠죠? 이 만남은 어떤가요? 숯향도 살짝 나는 것 같고. 이 양파가 중간에 딱 잡아줘서 모든 요리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양파 하나면 다 되네요. 양파로 맛도 건강도 지키세요.
네, 100세 건강 인생을 함께 나누는 건강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영미 아나운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년 건강의 아이콘 윤영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전제 가정의학과 전문의 배우상 한의학 박사 김정은 식품영양 박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아주 반가운 분이 저희 행복한 아침을 찾아주셨는데요. 아이도 잘 키우고 내조도 잘하고 또 본인 맡은 바 똑소리 나게 해내는 분입니다. 방송인 신재은 씨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저는 예. 이제 15년 차 이제 그 주부. 네. 주부이자 조영구 씨의 또 부인이기도 한 방송인 신재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네, 화면을 어서 통해서 오세요. 보면 이댁 부부는 이렇게 늙질 않아요. 아유, 그러니까요. 신재은 씨도 그렇고 조영구 씨도 두 분은 세월을 좀 거스르는 네. 그런 느낌인데 어떤 관리를 평소에 하세요? 아니 너무 과찬이신데 근데 엄청 사실은 관심이 많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노력하는 거예요. 네. 정말 워너비 가정인 것 아이고, 같아요. 네. 아들 천재죠. 남편은 11살 많지만 점점 더 나이가 어려져 보이고 거기에 따라서 또 재은 씨도 점점 또 더 아름답게 변하고. 네. 아름다운 요즘에 가정입니다. 아유 근데 요즘에 조영구 씨가 정말 그 관리가 좀 과하긴 과해서 소문이 좀 났나 봐요. 왜냐면 맞아요. 네. 최근에 이제 가수 이제 MC를 하다가 본인이 아예 앨범을 내서 가수로도 활동을 하면서 이제 주위에 이제 조금 멋지신 분들이 좀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 임영웅 씨라든지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본인이 자꾸 이렇게 닮고 싶은 좀 그런 생각이 드는지 자꾸 이렇게 관리를 하더라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패션도 좀 바뀐 것 같고.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있으니까 저도 엄청 옆에서 관리를 많이 하니까 저도 좀 이렇게 위기의식이 좀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좀 네. 그런 편이에요. 네. 한 남자랑 두 번 사는 것 같은 느낌? 수시로 예, 분위기가 너무 바뀌니까. 네. 맞춰가려고 그럼 더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으신 거네요. 예, 사실은 제가 11살이 어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막 열심히 관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는 없었어요. 근데 왜냐면은 워낙 나이 차이가 많으니까.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저는 이제 노력을 좀 덜 하고 이제 조영구 씨는 노력을 좀 많이 하니까 최근에 좀 약간 얼추 좀 비슷해 역전되는 거 보이기도 아니에요? 하고 예, 비슷해지면서 약간 역전도 지금 되려고 하는 상황이라 안 되겠다. 좀 긴장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관리를 예. 요즘 하세요? 저는 일단은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발버둥을 치면서 예, 막 좋은 거 있으면 막 배우려고 하고 막 좋은 거 있으면 먹으려고 하고 막 예, 막 그러면서 이제 관리를 좀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딱 보기만 해도 건강하시고 관리도 잘하고 있고 뭐 걱정이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왜 행복한 아침을 찾아주신 거예요? 사실은요, 제가 나이가 이제는 40대 중후반으로 이제 가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진짜 제가 정말 처음에 방송 시작할 그렇게 안 때만 해도 이제 항상 조영구 씨보다 어려 보이니까 이렇게 젊은 줄로만 알았는데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40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이제 가장 큰 관심사가 요즘에 이제 노화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 늙고 싶다. 예. 나이는 들지만 똑같이 들지만 이제 조금이라도 좀 어려 보고 싶다. 예, 이런 생각이 네. 들어서 좀 어떻게 하면 좀 노화를 좀 늦출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좀 배워보고 싶어서 네, 나왔습니다. 아니 엄청 네. 동안이신데.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진짜 노화는 누구나의 고민이죠. 네. 늙고 싶지 않잖아요. 아이, 그럼요. 네, 네. 오늘 주제가 이 노화와 관계되는 건데 주제 영상 보고 와서 얘기 계속 나누죠. 예, 오늘 주제는 노화에서 암까지 몸속 독소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근데 이것도 산소니까. 네. 왜 산소 같은 여자 이러면 맞아. 항상 이렇게 맑고 이런 거. 근데 왜 활성산소는 우리를 늙게 하고 암까지 만들고 막 이렇게 몸속에 독소를 막 퍼지게 하고 이럴까?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소가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공기 중에 한 성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모든 산소가 인체에 유익한 건 아니고요.
일부 산소는 몸속에 유해한 역할을 하는데 그것을 바로 활성산소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활성산소를요, 인체 배기가스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그 이유를 보시면요, 자동차에 휘발유를 넣어서 엔진을 막 돌려서 앞으로 나가잖아요. 그럴 때 배기가스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요, 우리 몸속에서 산소가 여러 장기에 에너지를 주면서 이제 신진대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산물, 찌꺼기를 바로 활성산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활성산소가요, 조금 적당할 때는요, 인체의 세균이나 유해한 물질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도하게 많아지게 되면 몸속에서 질병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우리 몸에서 이제 질병을 만들어내는 이제 질병 가지수가요, 보통 36,00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요, 이 90% 정도가요, 바로 활성산소 과다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이 병의 가지수가 이 36,000여, 이것만 해도 너무 놀라운데 이 중에 90% 이상이 또 이 활성산소가 원인이 된다고 하니까 도대체 얼마나 나쁜 거길래 이렇게 이게 원인이 돼서 병을 만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활성산소라고 하는 것은 이름 자체를 들어보시면 활성, 즉 활발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활발하다라고 하는 것이 몸속에 좋은 영향을 미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산화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 물질들을 변질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활성산소가 우리 몸속에 많아지게 되면 강력한 산화력을 통해서요, 우리 몸을 녹슬게 만들고 또 세포를 공격하게 되고 손상시키게 돼서 여러 가지 질병뿐만 아니라 또 수면까지도 단축시킬 수 있게 됩니다. 조영구 씨가 아내를 엄청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방송 잘하라고 지금. 잘 나온다고. 예쁘게 나온다고. 펴놓고 나가지 못하겠네요. 그렇군요. 근데 질병 유발은 물론이고 수면까지 이제 단축을 시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면 좀 활성산소를 없앨 수가 있는지 어떻게 좀 처단을 해주세요. 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요, 우리가 활성산소를 하면요, 또 다른 한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그 단어가 바로 항산화입니다. 항산화는요, 말 그대로 산화를 방지한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거든요. 과도하게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이 활성산소를 없애려면요, 이 항산화 능력도 키우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 몸의 건강을 관리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될 활성산소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요. 그리고 이런 활성산소를 없애는 항산화력을 키우는 방법까지 모두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활성산소를 없애는 항산화력을 높이는 방법을 오늘 제안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전에 활성산소가 일으키는 질병은 뭐가 있는지 그걸 먼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성산소가 부르는 3가지 질병. 자, 첫 번째 뭔지 보시면 아니 뭐 시작부터 암이 나왔어요. 아니 첫 번째가 암이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나 없지 않을까 싶은데. 와, 첫 번째부터 너무 심각하게 나가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활성산소가요, 우리 몸에서 필요 이상으로 만들어지게 되면요, 첫 번째로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공격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면은 정상적인 세포를요, 문제가 있는 세포를 잘못 인식을 하고 그 세포를 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암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산소가 부르는 3가지 질병 중 첫 번째는요, 바로 암입니다. 활성산소가 뭐 세포를 공격한다. 근데 공격한다고 그게 암이 돼요? 네.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이 활성산소가요, 정상세포를 하루에 한 7만 번 정도 공격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정상세포가 계속 그렇게 공격을 받게 되다 보면요, 세포의 DNA 구조가 조금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암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암이라고 하는 게 그 장기에서 정상적으로 있어야 할 세포가 아닌 다른 세포가 있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가 암이라고 지칭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활성산소가 암에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이 활성산소는요, 암의 증식이라든지 전이에까지 관여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활성산소가 부르는 3가지 질병 중 첫 번째 무시무시한 암이었고요. 두 번째는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심장병. 근데 뭐 신장 하면은 사실 산소랑 별로
관련이 있을까 싶은데 이것도 또 원인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관련이 되죠. 활성산소가 부르는 세 가지 질병 중 두 번째가 중년 남성들의 돌연사의 원인으로 손꼽히는 바로 심장병입니다. 이 활성산소가 우리 몸속에 과다해지잖아요. 그러면 혈관 속에 노폐물을 산화시키는 속도가 2배로 빨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혈관의 탄력도 떨어지고 두꺼워지거든요. 이는 혈액순환 장애로 유발시킬 수 있고요. 이로 인해서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동맥경화라고 하는 어떤 혈관 질환이 유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게 자꾸 진행되다 보면 심근경색이라든지 협심증과 같은 심혈관 질환으로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활성산소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이게 암을 일으키고 심장병을 일으키고 무서운데요. 네. 또 다른 병은 뭐가 있습니까? 네,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성산소가 부르는 세 가지 질병 중 세 번째는 수명 단축. 이런 병에 걸리면 수명이 단축이지 뭐. 이건 뭐 끝인데요. 네. 너무 충격적이에요. 네, 활성산소가 이렇게 치명적인 질병들을 불러일으킨다고 하니까 진짜 놀라셨을 겁니다. 네, 뭐 앞에 병들도 굉장히 충격이지만 이게 수명 단축하니까 막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활성산소가 어떻게 했길래 이 수명 단축까지 지금 시키는 건지요? 예. 네, 우리 몸 속에는요, 사실 텔로미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텔로미어는 염색체가 이제 X자로 생겼는데요. 그 X자의 말단 끝 4가지 부분에 유전자 정보, 염색체 배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텔로미어가 세포 분열을 하다 보면 점차 짧아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텔로미어가 길면요, 우리가 수명도 연장되는 효과가 있다. 그렇게 보는데 이 텔로미어 부분이요, 활성산소에 의해서 만약에 공격을 받게 되면요, 노화가 쉽게 오면서 각종 질병에 더 빨리 노출되고 더 잘 걸릴 수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부터 암 그리고 수명 단축 정말 무시무시한데 활성산소. 내 몸에 이 활성산소가 얼마나 있는지 이걸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궁금한데요. 사실 내 몸에 어느 정도의 활성산소가 쌓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요.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는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내 몸의 독소인 활성산소가 잘 쌓이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활성산소가 잘 쌓이는 사람,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세요. 40대 이상 중년. 남녀 다 포함되는 거겠죠? 너무 잔인하네요. 여기서는 신재현 씨뿐이 아니고 네. 예원 씨 빼고 다예요. 거의 저 빼고 다 하시네요. 다 해당되네요. 그렇죠. 그렇죠. 참 안타깝게도요. 나이가 들면은 이 활성산소를 떨어뜨리게 해주는 항산화력이 저절로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이 항산화력이라는 거는요, 이제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는 우리 이제 신체 안에 있는 항산화 효소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항산화 효소는요, 과도하게 우리 몸에서 생성된 활성산소를 이제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산화 효소가 우리 건강을 결정짓는 요인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다양한 항산화 효소 중에서도요, 가장 중요한 것이 SOD라는 강력한 항산화력을 지니고 있는 그런 효소입니다. 네. 무려 1초에요, 10만 개에 달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번 표를 보시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요, SOD 효소는 25세 대비 40대가 되면은요 50%가 감소를 하게 되고요. 60대 이후에는 90%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80대가 되면은요 항산화 효소는 거의 없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 남게 된다는 거죠. 이런 현상으로 볼 때요 항산화 효소가 거의 없어지는 시점이 평균 수명의 한계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이거 지금 저만 웃고 있어서 이거 참. 자, 활성산소가 잘 쌓이는 유형 첫 번째는 40대 이상 중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활성산소가 잘 쌓이는 유형 어떤 게 있는지 이어서 보여주세요. 씻어도 냄새가 나는 사람입니다. 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게. 거예요. 네.
이 활성산소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냄새의 정도가 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냄새는요, 보통 40대 이상에서만 나타나게 되고요. 우리가 흔히 뭐 호라비 냄새, 아저씨 냄새 이렇게 네. 표현하는 바로 그 냄새거든요. 우리가 40대 이후가 되면요, 신진대사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서요, 노폐물을 배출하거나 분해하는 그런 능력도 따라 떨어지게 되고요. 이렇게 되다 보면은 노네랄이라고 하는 성분이 생기게 됩니다. 이 노네랄이요, 냄새의 주범인데요. 이 몸 밖으로 배출이 되면서 피부에 모공도 막고요. 피부 밖에 있는 유해산소랑 만나게 되면서 이제 냄새를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물질이 특히나 잘 생성되는 환경은요, 활성산소에 의해서 지방이 과도하게 산화가 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씻었는데도 몸에서 냄새가 나고 머리를 감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두피에서 이런 냄새가 좀 난다면요, 활성산소가 좀 많다, 과다하다 이런 것들을 좀 의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약간 그 중년분들한테 냄새가 나면 아유 좀 잘 씻지 뭐 이제 이런 생각했는데 그럴 게 아니네요 진짜. 네. 활성산소가 그렇다면 잘 쌓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이어서 유형을 보면 될 것 같아요. 활성산소가 잘 쌓이는 유형 마지막 보여주세요. 운동을 오. 과도하게 하는 사람. 이건 건강한 사람 아니 아니에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라고 그래놓고 운동을 과도하게 하면 또 이게 쌓여요? 과도하게. 맞아요. 중요하신 게 과도하게라고 네. 생각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 운동을 적당하게 하시면 몸속에 있는 노폐물이 바깥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활성산소도 조금 줄 수 있고요. 아까 김정은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항산화 효소 자체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속에 산소가 자꾸 늘어나게 돼요. 심장박동수를 확 높이게 되면 전체적으로 몸속의 산소량 자체가 한 10배에서부터 한 15배 정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특히 많이 움직이는 근육에서는요, 이 활동 근육이라고 부르는데 이 근육에는 산소가 100배 정도 이상까지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증가된 산소를 잘 사용해서 에너지로 쓰게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몸속에 남게 되면 활성산소가 축적이 되고요.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것이죠. 아니 잘 됐다. 이제 운동 안 해야 되겠다. 핑계거리가 끝났네요. 정말 근데 말씀 듣고 또 이렇게 다들 운동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 운동하다 보면 이렇게 숨이 당연히 차고 심박수가 올라가고 이건 당연한 건데 운동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럼 활성산소가 좀 안 쌓이게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있습니다. 제일 중요하신 게요. 워밍업하고 스트레칭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운동에 들어가시기 전에 몸속에 있는 근육 자체의 피로를 조금 풀고 또 운동을 받아내실 수 있는 정도의 근육을 만들어주시고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돼야지만 활성산소가 근육에 쌓여서 계속 축적되고 영향을 주실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있고요. 또한 충분한 수면 또한 잘 취해주시는 것, 휴식을 잘 해주셔야지 활성산소가 쌓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활성산소가 잘 쌓이는 유형까지 알아봤는데 한 가지는 해당되셨어요? 네. 40대 중반? 이거 너무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져가야 되는 것 같은데 네. 좀 어떻게 이제 활성산소도 좀 없애고 좀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될지 그게 좀 최대 고민이 된 것 같아요. 네, 그 비법 알려드려야죠. 근데 비법 알려드리기 전에 신재현 씨의 일상을 보면서 진단을 한번 해볼 시간입니다. 신재현 씨는 평소에 생활 속에서 어떤 관리들을 하고 있는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이곳.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주인공 상큼 발랄한 리포터에서 유명 쇼핑 호스트로 다방면에서 활동 중인 방송인 신재은 씨입니다. 9시가 살짝 넘은 시간. 청소를 좀 해봐야 되겠다. 청소를 좀 신나게 하려면 신곡냈다. 가족들이 모두 출타한 틈을 타 집안일을 하려나 봅니다. 구석구석 청소기도 밀고 걸레질도 하고 정말 쉴 새 없이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는 이유가 있다고요? 애가 학교에서 오면은 또 이제 또 그 애 스케줄에 맞춰서 움직이려면 집안일을 오전에 싹 다 해야 돼가지고요. 이거를 이제 하루 이틀 이게 누적이 되면 나중에 진짜 감당하기가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제 조금씩 집안일을 해놔야죠. 네. 이렇게 집안일로 바쁜 와중에도 재은 씨는 아침에 꼭 챙기는 일과가 있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디톡스 주스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이 디톡스 주스 안에는 아주 신선한 채소랑 그다음에 이제 과일 들어가고요. 이제 몸속에 조금 이게 노폐물이 계속 하루하루마다 다 쌓이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계속 깨끗하게 이렇게 배출해내는 그런 주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신재원표 간단 디톡스 주스 레시피 나갑니다. 냉장고 속 시들기 직전에 채소나 과일을 넣고 갈아주기만 하면 완성이라 하는데요. 그녀가 아침마다 이 디톡스 주스를 꼭 챙기게 된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벌써 이제 40대 중반이니까 40년 넘게 살다 보니까 몸속에 얼마나 좀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쌓였겠어요. 안 좋은 것도 많이 먹었고. 이런 것들을 좀 얼만큼 몸속에서 좀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게 하느냐. 그게 저의 최대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나이가 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나이보다는 좀 젊어 보이고 싶고 젊고 싶고 이런 게 좀 욕심이죠. 네. 데뷔 당시 그 누구보다 활기찬 모습을 보여준 재은 씨. 하지만 세월 앞에 장사 없다. 최근엔 노화 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다는데요. 그래서 재은 씨가 찾은 특별한 이곳 어딜까요? 유연한 몸짓으로 우아함을 뽐내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마치 발레를 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봬요. 어서오세요. 오셨네요. 네, 들어주세요. 최근에는 제가 이렇게 운동을 할 시간도 많지 않았고 그래서 다시 운동을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는 발레핏이라는 공간인데요. 제가 가끔 들려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발레핏은 발레와 근력 운동이 결합된 운동으로 유연성은 물론 근력 강화에도 도움을 준다는데요. 이제 플리에를 한번 해볼 거예요. 다리를 구부려 주는 거예요. 그랑플리에 하면서 천천히 뒤꿈치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한번 내려올게요. 근육 다 빠졌어요. 그렇지? 이때 천천히 올라오는데 뒤꿈치 내리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자, 모든 독소가 다 빠지게 위로 완전히 올려주는 거. 그렇지. 한번 손가락 와 이렇게 흔들리면 안 돼. 그렇지? 턱 완전 들어주고. 그렇지. 목 꼿꼿하게. 턱 조금만 들어볼까요? 알라스테콩. 알론제 하면서 다리랑 같이 내려오세요. 그대로 손 안바까지 내려볼게요. 그렇지. 안쪽 자세 딱 잡고 그렇지. 너무 잘하셨어요. 이 동작만 해도 네. 지금 완전 스트레칭이 많이 돼요. 그렇죠. 진짜 요즘에 너무 몸이 막 찌뿌둥해서 잠이 잘 안 올 정도거든요. 맞아요. 네. 여기서 이제 한번 발을 차볼 거예요. 지금 계속 스트레칭 했잖아요. 그걸 그대로 이렇게 차줄 거예요. 이렇게 차줄 거예요. 자, 도전! 많이 당황한 듯 보이는 재은 씨인데요. 도전인데 쫙 차볼게요. 한번 시작. 하나, 둘, 그렇지. 와, 올라가지 말고. 개다리 하면 우리 차이가 진짜 거의. 시작. 한 번에 하나, 그렇지. 둘, 그렇지. 다시 하나, 옳지. 둘, 오케이. 잘하셨어요. 선생님이랑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선생님이랑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잘하셨어.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차근차근 동작을 완성시켜 나가는 재은 씨. 보기엔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1시간만 해도 땀이 주르르르 흐르는 운동 강도를 자랑한다고 하는데요. 스트레칭 효과와 더불어 근력 강화, 노폐물과 독소 배출에도 도움을 준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기계가 한 3년 동안 묵혀있다가 지금 이제 기름칠하는 수준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든 생각이 더 나이 들기 전에 운동을 좀 꾸준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건강과 노화 방지, 2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겠죠. 그날 오후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재은 씨. 늦은 점심 식사를 준비하느라 바쁜 모습인데요. 마늘을 썰고 도톰한 국수까지? 도대체 뭘 만들려고 시방 이러는 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요리가 두부면 알리올리오예요. 근데 이 파스타 면 대신에 이 두부면을 이용을 할 건데요. 밀가루 대신에 좀 더 건강에 좋은 재료를 선택을 하다 보니까 두부면을 생각하게 됐고, 또 하나는 굉장히 편해요.
편하고 건강해서 제가 가장 좀 좋아하는 요리 두부면 알리 올리오를 하려고 합니다. 건강을 생각해 그녀가 챙기는 것은 두부면 말고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마늘인데요. 이게 마늘이요 정말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때 사실 면역력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근데 면역력이 일단 좋고 그리고 항암 효과에도 좋다고 하고 집에서 정말 마치 상비약처럼 떨어지지 않게 구비를 해두고 있어요. 네. 새우도 같이 볶아요. 올리브유를 넉넉히 두른 팬에 면역력 강화에 좋은 마늘을 노릇하게 익혀준 후 새우와 두부면을 넣고 볶아주기만 하면 신기한표 두부면 알리올리오가 완성됩니다. 특히 단백질 가득한 두부면을 사용해 건강도 챙기고 거기에 맛과 간편함까지 그야말로 일석삼조의 건강 식단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늘 몸을 생각해 건강한 식단을 챙기려 노력한다는 재은 씨. 귀찮을 때 뭐 배달 요리, 인스턴트 요리도 괜찮지만 사실 매일매일 건강이 쌓여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끼를 먹더라도 좀 건강하게 먹자. 이게 좀 저의 요즘의 모토예요. 네. 하루 한 끼라도 이렇게 신경을 쓴다면 건강 걱정 조금이라도 덜 수 있을 것 같네요. 식사 후 뭔가를 입에 톡 하고 털어놓는 재은 씨. 그녀가 매일 챙긴다는 이것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게 요즘 제가 챙겨 먹는 글루타치온인데요. 이거를 천연 항산화제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노폐물이랑 독소 이런 것도 배출을 해주고 그리고 노화 방지에도 또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아주 잘 챙겨 먹고 있어요. 네. 재은 씨가 노화 방지를 위해 매일 꼭 챙긴다는 글루타치온의 정체. 그리고 그녀가 지금까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공개됩니다. 예, 운동과 영양식단으로 정말 건강관리 잘하고 계신데 배우산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 운동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앞서서 아침에 이제 식사하시기 전에 디톡스 주스도 드시고 계시고 또 마지막으로 마늘이라든지 두부요리 하시는 것도 정말 좋거든요. 한 가지만 조금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름에 볶으시는 것보다는요. 약간 삶아서 드시는 것이 오히려 항산화력을 조금 더 챙기실 수 있으니까 기름 자체를 조금 줄이시는 것도 조금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활성산소를 없애기 위해서 항산화력을 높여야 한다. 이제 본격적으로 항산화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지혜 선생님이 준비하셨죠? 네,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혹시 슬로우 에이징이라고 하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안티에이징은 들어봤는데. 맞아요. 그렇죠. 네, 슬로우 에이징이요? 네. 슬로우 에이징. 술 마시면서. 슬로우하게 하는 거예요? 슬로우하게? 네, 슬로우 에이징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안티에이징에서 조금 더 나아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좀 더 자연스러운 노화를 받아들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노화를요, 완전히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바다는 들이대요. 우리가 천천히, 그리고 아름답고, 그리고 건강하게 노화를 진행하자,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이는 못 속여도 주름은 못 속인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슬로우 에이징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요, 활성산소를 없애고 노화를 막는 이제 슬로우 에이징의 한 가지 방법이요, 바로 소식자가 되어라입니다. 소식자 저 알아요. 요즘 많이 들어요. 그렇죠. 네. 박소연 씨나 아니면은 조금 먹는 거죠? 산다라바. 맞아요. 소식하면 되는 거죠. 진짜 조금 먹고 특히 박소연 씨 같은 경우는 뭐 30년째 40kg대를 유지하고 있는 걸로도 유명하시잖아요. 조금 먹어야 되겠네요. 아, 근데 음식 풍성하게 이렇게 앞에 놓여 있으면 그걸 놓고 어떻게 사람이 깨작깨작 조금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잘 먹어야 복도 들어온다고 하는데 전 정말 소식자는 되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저한테도 되게 어려운 숙제인데요.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요, 적게 먹는 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 공통점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아주 천천히 오래 드신다는 거거든요. 개그우먼 안영미 씨 같은 경우에는요, 빵 한 조각을 입에 넣고 먹는데 거의 1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아니 빵 한 조각 먹는데 어떻게 1분이 걸리죠? 한 3초 컷이면 될 것 같거든요. 대본 오글거리면. 네. 이게 가능한 거예요? 네. 바로 여기서 포인트가 있는데요. 우리가 많이 씹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많이 씹는 것도 중요한데요.
천천히 오랫동안 씹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안영미 씨는요, 보통 뭘 드시면요, 보통 한 번에 기본 30회 이상 씹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음식을요, 입에다가 오래 넣고 씹게 되면요, 그만큼 포만감이 더 빨리 오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식사의 총 양을요,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우리한테 이제 식사를 할 때요, 포만감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 있는데 렙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이거든요. 이 렙틴 호르몬은요, 식사를 하고 나서 최소 15분에서 20분 정도가 돼야지 몸에서 나오게 되고, 그럼 그때 포만감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요. 너무 빨리 먹다 보면은 바로 이 렙틴 호르몬이 나오기도 전에 너무 많은 양의 음식을 과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드셔서 이 렙틴 호르몬이 나올 때 포만감을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 같은 네. 경우 사실 의도한 건 아닌데 이렇게 음료수 한 잔 시켜도 약간 그 맛을 조금 음미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한 15분 이상 마시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좋은 습관이네요. 음식을 이렇게 천천히 먹으면 음식 본연의 맛도 좀 느낄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렇죠. 지금 천천히 먹다 보면요, 빨리 먹을 때는 미처 느끼지 못했던 음식의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음식을 잘 씹어 드시는 것만으로도 또 피로가 해소가 되기도 합니다. 네, 이제 침 속에 함유되어 있는요, 페로옥시다제라는 효소 성분이 우리 몸의 피로를 좀 억제시켜주고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신재현 씨가 음료수도 천천히 드신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습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몸에 좋다고 해서요, 너무 극단적으로 음식량을 줄이거나 안 드시는 거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이제 소식자가 되시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요, 본인 식사량의 한 20% 정도를 줄여서 먼저 시작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보통 아주 적정량의 단백질이나 칼슘이나 철분 등 필수 영양분들을 반드시 챙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식자의 포인트는요, 필수 영양소는 유지하면서 열량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오래. 근데 밖에서 같이 먹을 때 나 혼자 그러고 있어요. 이제 먹다가 일어나야 돼요. 맞아요. 그런 또 단점이 있어. 네. 자, 항산화력을 높이는 방법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안색을 밝히는 비법을 알려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피곤하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이게 사람 얼굴을 보고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어디를 보고 좀 많이 느끼게 될까요? 진짜 피부? 아니면 약간 좀 다크서클? 그렇죠. 네. 칙칙함. 화장을 지우면 좀 이렇게 안색이 좀 칙칙한 편이거든요. 그럼 자꾸 사람들이 어디 좀 피곤하냐, 아프냐, 하나도 안 아픈데 자꾸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인사를 듣는 것도 이 얼굴에 안색을 가지고 많이 듣기 때문에요. 오늘 안색을 조금 밝게 해주고요. 또 뿐만 아니라 몸속에 특히 얼굴에 있는 활성산소를 좀 제거할 수 있는, 또 줄일 수 있는 마사지 방법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게요. 제일 첫 번째는요, 두 번째 손가락, 검지손가락으로 준비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래서부터 얼굴 위쪽으로 마사지를 할 건데요. 팔자주름이 있었잖아요. 여기서부터 영향을 좀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팔자주름 있는 데를 밑에서부터 위쪽, 코 쪽 있는 방향으로 살살 6번 정도 마사지를 해서 위쪽으로 올려주십시오. 네, 팔자주름 쪽으로요? 네, 이렇게 위쪽으로 턱에서부터 쭉 해서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손바닥을 가지고 아랫변 있는 부분을 가지고 볼을 살짝 대주십시오. 대주신 다음에 위쪽으로 이것도 살짝 올려주세요. 탄력을 유지하시게. 네, 끌어올리십니다. 이렇게. 시원한데? 예. 그런. 볼을 좀 누르듯이 해서 마사지를 하는 형태로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올리셨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눈 주변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아까 다크서클을 장현 선수가 얘기하셨던 것처럼 손가락 2개를 준비를 하실 겁니다. 검지, 이거는 눈 위에 상안검 쪽, 그 다음에 중지는요 하안검 쪽을 해줘서 눈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십니다. 눈주름도 없어지시고 눈 속의 다크서클도 없어지는 방법으로 한 3, 4회 정도 바깥으로 당겨주시고요. 마지막 엄지 자체를 관자놀이에 대시고요. 검지를 가지고 위에서부터 이마에 있는 주름들 같은 이제 또 신경 많이 쓰시면 인상 쓰시잖아요. 그거를 좀 덜어주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마 자체를 Z자 형태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마사지를 해주십니다. 위에서부터 천천히 아래쪽으로 이렇게 쓸어주시면 됩니다. 전 시원한데요? 네. 신재현 씨는 네. 어때요? 요즘에 사실 여기 이마 주름이 자꾸 잡혀서 조금 고민됐었는데 이렇게만 해도 굉장히 간단한데 시원한 것 같아요. 예. 배 선생님 덕분에 안색이 맑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40이 넘어가면요. 네. 중력의 영향으로 이게 처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자꾸 올려줘야 이렇게 되죠. 위로 올려줘야 되는 거 이렇게 같아요. 올려줘야 되는데 요거 말고 또 다른 마사지법은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활성산소를 바깥으로 좀 내보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노폐물이 나갈 수 있는 림프 쪽에 대한 부분을 잘 열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가위 형태 모양으로 손을 만들어 주시고요. 우리 노폐물이 나가는 가장 얼굴 쪽에 많이 있는 부분이 바로 귀 뒤쪽에 있습니다. 귀 쪽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쭉 당겨 주십시오. 그래서 목 아래까지 해서 쇄골까지 당겨주세요. 이렇게 끌어내 주신 거를 한 3, 4회 정도로 천천히 끌어내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쇄골 쪽에 모아져 있던 걸 손바닥을 펴셔가지고요. 보자기를 만드신 다음에 손가락 끝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쇄골 위쪽으로 쭉 밀어주세요. 잘 나가게 노폐물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신다 생각하시고 바깥으로 밀어주시고요. 이걸 한 3, 4회 해주신 다음에 모아 있었던 부분, 특히 이제 겨드랑이 뒤쪽에 보면 큰 림프절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주먹을 주시고요. 틈슬슬 때려주십시오. 네. 톡톡톡 때려주시면 이쪽에 림프절 쪽에서 바깥으로 노폐물이 좀 빠져나갈 수 있고 림프 마사지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시원하면서 좀 아픈데요? 너무 세게 쳤나? 그거는 마사지 방법은 네. 세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천천히 해주셔서 노폐물을 내 몸속에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해주시면 네, 돼요. 여기만 때리면 안 되고 지금처럼 귀 뒤로해서 이렇게 내려오셔서 밀어서 다시 또 그렇죠. 네. 싹 모아줘서 그 다음에 이제 풀어주는 느낌으로. 림프절을 따라서 이렇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배워왔고요. 이번에는 황산화력을 높이는 마지막 비법 김정은 선생님. 네, 바로 이제 식품 속에 들어있는 글루타치온이라고 하는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 글루타치온은요, 항산화의 어머니라고 불리우고요.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몸이 산화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해서요, 질병을 예방하고요, 또 회복을 도와주기 때문에 또 피부 미백에도 도움이 되는 성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제 연구에서요, 신부전 위험이 있는 쥐들한테 18주 동안 우리가 포도를 먹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포도씨 추출물이요, 몸속 글루타치온을 생성하는 유전자의 활성도를 높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글루타치온 요 근래 정말 자주 들리거든요. 네. 정확히 이게 뭔지 어떤 성분이에요? 네, 글루타치온은 우리 몸속에 이제 간에서 생성이 되고요. 또 고분자 항산화 효소입니다. 우리 신체 안에서는요, 간과 또 뇌 부분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생명체의 세포 안에 모두 존재하는 성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요, 피부 속 갈색 멜라닌 색소 있죠. 네. 이 멜라닌 색소를 줄여서 피부를 맑게 해주는 피부 미백에도 도움이 되는 효소입니다. 이 글루타치온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발견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888년에 처음으로 발견이 됐고요. 이후에 1929년에 노벨상 수상자인 홉킨스 경이라고 하시는 분이 그 구조를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해외에서는요, 이 글루타치온의 항산화력에 대한 효능 자체를 많이들 알고 있었거든요. 앞서서요, 활성산소, 지금 노화의 주범이 될 수 있는 이 활성산소가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질병뿐만 아니라 또 수명까지 단축시킨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글루타치온을 잘 몸속에 하셔야만 활성산소가 몸에 쌓이는 것을 막을 수 있고요. 산화력의 문제를 항산화를 통해서 유지하실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비타민 C가 떠오르는데 네. 글쎄 글루타치온하고 비타민 C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네, 우리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비타민 C는요, 몸속에 글루타치온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 활용도, 효율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쉽게 예를 들어볼 건데요. 이 차를요, 비타민 C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차가 잘 달리려면요, 뭐가 필요할까요? 연료. 네, 기름. 네. 네, 운전자 필요하죠. 네, 바로 이제 꼭 필요한 기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차에 기름을 잘 넣어야지 잘 달리는 것처럼요. 몸속에 글루타치온이 충분해야지 이 비타민 C가요, 잘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몸에 글루타치온이 부족하게 되면요, 비타민 C를 아무리 먹어도 그 효율이 높아지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몸에 활성산소가 쌓일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모든 세포 속에 글루타치온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미 들어있는데 그걸 또 먹어서 보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이제 글루타치온이 우리 몸에서 부족하게 되면은요, 활성산소가 이제 몸에 쌓이면서 잡티가 생긴다거나 또 피부 노화가 생긴다거나 또 여러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중요한 글루타치온이요,
나이가 들수록 몸속에서 점점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 여성의 글루타치온은요, 20대에서 40대와 비교를 해보면은요, 60세 이상에서 무려 50% 이하로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몸속 글루타치온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저걸 보니까 좀 걱정이 되는 게 글루타치온이 좀 부족했을 때 질병이 조금 유발될 수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앞서요, 글루타치온이 뇌와 관세포에 많이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글루타치온이요, 뇌와 간에서 코팅을 해서 필름처럼요, 그 장기를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글루타치온이 부족하게 되면요, 뇌와 간이 서서히 질병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글루타치온이 부족하게 되면 전재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뇌와 간에 영향을 받으니까 간의 질병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큰 질병이 뭘까요? 간암이죠. 그래서 간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지방간이라든지 간염의 증상이 점점 증가할 수 있게 되고요. 뇌의 문제라고 하면 가장 심각한 게 어르신들 같은 경우 치매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이렇게 뇌의 문제로 생겨서 치매 발병 위험뿐만 아니라 뇌의 퇴행성 질환인 파킨슨이라고 해서 얼굴 색도 조금 달라지시고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런 질환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몸에는요, 엔진이 있죠. 어디예요? 심장입니다. 심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심혈관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글루타치온은요, 활성산소와 또 독성 물질에 의해서 생기는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암, 그리고 심혈관 질환 같은 심각한 질환을 또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뇌세포를 건강하게 해서요, 알츠하이머 같은 그러한 질병도 예방을 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글루타치온이 이 정도로 중요한지는 정말 몰랐는데요. 그러면 궁금한 게 글루타치온이 몸에서 어떻게 활성산소를 없애는 데 도움을 주는지 궁금한데요. 네, 제가 이해하기 쉽게 한 실험 영상을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갈색 아이오엔 용액이 섞인 물에요. 활성산소로 인해 독소가 가득한 이 용액을 이제 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여기에 글루타치온을 이제 넣어서 한번 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잘 섞어주게 되면요. 아이오엔 용액이 점점 투명하는 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몸속 글루타치온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요, 얼음을 넣은 차가운 용액에 그래도 자,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차가운 용액에는 잘 반응을 하지 않는데요. 글루타치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차이 없이 잘 해독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차가운 물에서 잘 반응을 해서 몸속 활성산소를 제거해 준다라는 것을 이제 실험을 통해서 좀 보여드렸습니다. 야, 신기하네요. 아까 글루타치온이 피부 미백에 도움을 준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글루타치온이 좀 부족하게 되면은 피부에 뭔가 안 좋은 영향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 글루타치온이요, 부족하게 되면요, 우리 여성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노화의 핵심, 이 피부에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글루타치온이 부족하게 되면요, 피부 속에 멜라닌 색소가 많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기미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런 멜라닌 색소 때문에 얼굴이 탁해 보일 수도 있고요. 결국은 주름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노화를 앞당기게 되는 거죠. 요즘에 정말 글루타치온 얘기를 정말 많이 듣는데 이게 피부에 정말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지 좀 궁금해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루타치온이요, 피부 미백을 돕는 역할을 하거든요. 몸속에 글루타치온이 줄면은 피부 속에 멜라닌 색소가 과하게 생기게 되는데요. 이 글루타치온이 있게 되면요, 흑색 멜라닌을 만들게 되는 티로시나제라고 하는 효소를 억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요, 아주 진한 멜라닌 색소보다는요, 조금 더 옅은 멜라닌 색소로 이제 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생성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얼굴빛이 좀 환해지고 미백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실험적으로도 밝혀졌던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서요, 60명의 의대생을 대상으로 글루타치온하고 위약을 4주간 섭취를 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효과를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글루타치온을 먹었던 군 같은 경우에는요, 이 몸속에 있는 멜라닌 지수 자체가 신체 6군데에서 점차적으로 줄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150명의 한국인 기미 환자를 대상으로 하루에 3번 6주간 글루타치온을 섭취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났더니요, 기미, 검버섯,
멜라닌 지수 등요 색소 침착과 관련된 지수가 점차적으로 낮아졌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피부가 좀 악건성이고 유독 얇아서 주름 신경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이런 분들에게도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네, 물론 이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글루타치온 같은 경우에는요, 주름 감소와 또 피부 탄력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실제 20세 여성에게, 20세에서 50세 사이의 여성에게 60명 정도에게 글루타치온을 섭취하게 했더니 주름이 현저하게 감소를 했고요. 또 피부의 탄력은 좋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즉 글루타치온을 먹어서 채우는 것이 중년 여성의 피부 노화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항산화력을 높이는데 글루타치온이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혹시 좋다고 막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글루타치온 섭취할 때 주의할 점 있을까요? 네, 제가 두 가지 주의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주의점은 환원형인지 또 산화형인지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원형 같은 경우에는요, 글루타치온이 이제 항산화 효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화형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 효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산형인지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드시는 것이 좋고요. 또 실제 연구 결과에서도요, 환원형 글루타치온을 섭취 후에 60분에서 120분 사이에 혈액 속의 혈장 단백질의 글루타치온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을 밝혀낸 연구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장용성인지 조금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장용성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글루타치온을 섭취를 하게 되면요, 당연히 입을 통해 가지고 소화기관이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 이렇게 통과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위산이나 담즙산에 의해서 이 글루타치온이 좀 분해가 되거나 소화가 잘 안 될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까지 아주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장용성 인지질 코팅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항산화력을 증진시키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활성산소가 또 이렇게 우리 몸에서 무섭게 작용하는지도 몰랐네요. 이걸 없애기 위해서는 항산화력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설특보까지 내고 이러다가 그냥 겨울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가을이 너무 짧아서 아쉽게 느껴지는데 오늘도 날이 제법 쌀쌀할 수 있다 그럽니다. 외출하실 때는 보온에 신경 쓸 수 있는 옷차림 하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